이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상자 문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 자, 그 다음에 상자 문제.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자, 아이건 이겁니다. 공을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공을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인데, 이게 되게 골치가 아파요. 왜 이게 골치 아픈 문제냐면, 첫 번째로, 넣고자 하는 공의 종류가 같은 종류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일 수도 있어요. 같은 종류의 공을 넣냐, 다른 종류의 공을 넣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도 종류가 같을 수도 있고, 같은 상자, 다른 상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벌써 케이스가 네 가지죠. 같은 공을 같은 상자, 같은 공을 다른 상자, 다른 공을 같은 상자, 다른 공을 다른 상자. 맞아요? 근데 여기서 케이스를 또 나눠요. 빈 상자를 허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냐, 아니면 빈 상자를 허용을 안 할 거냐에 따라서 결국은 케이스가 몇 가지냐면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그래서 이 8가지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경우의 수 도구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면 뭐 좀 유튜브 영상을 좀 참고하셔도 되고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거를 여기 있죠. 맨 밑에 연재 보입니까? 연재의 말이 핵심인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공과 상자의 구별 여부, 그 다음에 각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나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구해진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를 하나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를 하나 생각을 할 거냐면, 자, 표를 크게 8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괜찮죠? 크게 이런 표를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분류를 우리가 다른 종류의 공, 그다음에 상자 또 같으냐 다르냐, 그다음에 또 빈 상자를 허용할 거냐 금지할 거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시를 했지만 음, 여기는 상자로 할까요? 여기는 서로 종류가 다른 상자를 하겠습니다. 다른 상자. 자, 다른 종류의 상자. 그러면 같은 종류의 상자를 여기다 쓸까요? 같은 상자. 이렇게 할까요? 괜찮죠? 자, 빈 상자를 허용할 거냐? 빈 상자를 허용할 거냐? 아니면은 빈 상자를 허용하지 않을 거냐? 금지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써볼게요, 여기다. 빈 상자를 허용할 거냐? 아니면 빈 상자를 금지할 거냐? 상자의 종류 됐고, 여기는 공이죠, 이제. 다른 종류의 공이냐, 다른 종류의 공을 넣냐, 같은 종류의 공을 넣냐.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을 세로축에, 그다음에 상자를 가로축에 이렇게 쓰고, 지금부터 요 8칸의 빈칸에 모두 다 채워 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을 먼저 떠올려 보시면, 집합의 분할은 뭐였습니까? 집합의 분할. 서로 다른 공을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공을 같은 상자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분할의 정의에 의해서 빈집합 3개로 나누었으면 그 하나는 무조건 원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미지수로 둬야 되겠죠. 공의 개수를 n개라고 두고 상자를 k개라고 두면은 n개의 공을 k개의 상자에 넣는 분할의 수, 스털링 수, 제2종 스털링 수 SNK가 바로 첫 번째 칸을 우리가 채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빈 상자를 허용하면은 K개 이하가 되니까 SN1도 되고 SN2도 되고 SN3도 되고 점점점 SNK까지 다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K까지 SNI. 요거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기호로 썼냐면 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BNK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해서 다른 종류의 공을 같은 상자에 넣는데 빈 상자를 허용하는 경우의 수는 BNK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배웠던 내용이 같은 종류의 공을 같은 상자에 넣는 거. 자연수의 분할이죠.
자연수의 분할인데 역시나 분할의 정의에 의해서 빈 상자는 금지이기 때문에 P&K가 마지막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역시나 빈 상자를 허용하면은 PN1도 되고 PN2도 되고 PN3도 되고 PN4도 되고 PNK도 되니까 얘를 우리가 아까 제가 어떻게 나타냈냐면 i는 1에서부터 k까지 PNi를 싹 다 더하면 되고 우리가 얘를 분할수 PK의 n으로 우리가 나타냈다는 거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은 같은 상자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른 상자 넣는 건 뭐냐? 쉽죠? 나누어 쓰면 걔를 분배해주면 됩니다. 금지. 맞죠? 그 K개로 나눴으면 이거를 이제 K개 상자에 분배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공을 다른 상자에 분배해주는 경우의 수는 SNK에다가 K 팩토리얼을 곱해주면은 바로 금지인 경우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쉽지만 밑에는 그러면은 쌤 얘도 PNK 곱하기 K 팩토리얼을 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상자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순열의 수를 곱해서는 안 돼요. 위에 집합의 분할은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순열의 수를 곱하면 바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같은 종류일 때는 여러분들 개수에만 오로지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떠올리면 돼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세 개의 그룹에 담는 공의 개수가 n개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의 서로 다른 순서상의 해의 개수를 구하면 끝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금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원소 X, Y, Z는 무조건 최소값 1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n 중에서 1을 3개를 먼저 빼면 되기 때문에 뺀 것을 가지고 중복조합을 쓰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실제 이게 K개니까 K개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이제 K개를 뺐기 때문에 N-K개에 대한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면 되겠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빈상자 허용은 쉽죠. 왜냐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점점점에서 Z까지 했을 때 빈상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0 이상의 정수,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KHN을 바로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한 칸 비었죠?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집어넣는데 빈 상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살표를 받지 않는 함수의 개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1, 2, 3, 4 여기 뭐 1, 2, 3 그러면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거 자 1, 2, 3, 2, 4, 1로 가면은 빈 상자 나올 수 있죠. 3번 상자가 B죠. 그래서 이거는 중복 순열의 수를 이용해서 K, 파이 N, 즉 K의 N제곱 가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N개의 공을 N개의 상자에 담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크게 8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고 이 8가지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